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새로운 개념을 지금 배워볼 건데, 자, 여러분들 제어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동안. 그죠? 제어문에는 뭐가 있다? 조건문이 있고 반복문이 있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함수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수 그래요. 일단 배웠던 거 간단히 정리하면 변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변수에는 값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값. 그러면 그 값에도 종류가 있어요. 함수도 값이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그 다음에 숫자 넣을 수 있고요. 문장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형인 true, false도 여러분들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웠는데 이제부터 배울 건데, 객체라는 것도 이 변수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좀 다르긴 하지만, 자, 데이터가 표현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까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함수는 실행 가능하죠. 그죠? 자, 얘는 실행 가능한, 그러니까 실행 가능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컴퓨터 사용하신 분들 중에 exe라는 파일을 본 적 있나요? .exe라 해가지고 파일 확장자명 혹시 본 적 있나요? 얘가 무슨 뜻이냐면 executable이라 해가지고, 이게 맞나 보네. executable 해가지고 실행 가능한 파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행 가능.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컴퓨터 뒤져보면 exe 파일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래서 executable이라 해가지고 실행 가능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함수는 마치 exe 파일과 같아요. 즉 실행 가능한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수를 여러분들 만들 때 함수 이름은 되도록이면 동사형으로 짓는 게 좋습니다. 동사형. 제가 get, 아까 여러분들 문제 풀었을 때 제가 그냥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get, division, sum, get 뭐예요? 가져온다라는 거잖아요. 동사형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함수는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함수명이, 자, 뭐 fun이라고 그래. 펑션 자기소개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자기소개라는 거는 함수명으로 적절할까요? 적절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하다 말 돼야 안 돼요? 말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앞에 뭐 뒤에 하다, 뭐 한다 이런 말을 붙여봤을 때 말이 된다 하면 그거는 함수로 짓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사 말 돼야 안 돼요? 인사하다, 인사한다 말 되죠? 그런 것들은 함수로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함수명으로. 근데 이제 영어로 당연히 지어야겠죠. 사실 이제 코딩할 때 다 한글 안 씁니다. 다 영어예요. 자, 근데 숫자, 문장, true, false, 객체 얘네들은 실행 불가능한 거예요. 실행 불가능한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실행 불가능한 파일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숫자 한다, 문장 하다, true, false 한다, 객체 한다 말 돼야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 즉 걔네들은 실행 불가능한 파일, 요 녀석들은 명사적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실행 가능한 파일인 함수는 동사 이름을 동사적으로 표현으로 짓고, 그리고 실행 불가능한 파일인 뭐 숫자에서 객체는 뭘로 지으면 되냐면 명사적 표현으로 짓습니다. 요걸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자, 이번 시간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객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객체. 자, 갑자기 어려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엄청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객체는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데, 그래,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객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에 보고 있는 컴퓨터도 객체고요, 키보드도 객체고, 마우스도 객체예요. 그리고 사람도 객체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팔, 다리 그런 것도 다 객체예요. 게임으로 따지면 게임 캐릭터도 객체고, 게임 캐릭터가 지고 있는
무기도 객체예요. 그러니까 다 객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객체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묶음이에요. 묶음. 얘는 묶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묶음. 묶음이 뭐냐?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뭐 바다가 있어요. 이제 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요. 대충. 그 다음에 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배한 딸기 상자가 딸기가 한 9박스 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죠? 그러면 하나를 예를 들어 싱가폴, 하나는 호주, 하나는 미국, 하나는 중국, 하나는 홍콩, 일본 등등 전국 각지에 보내야 된다고 하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국 각지로 보내야 되는 요 녀석을 묶어 놓는다면 얘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 전국 각지로 나가야 되는데 얘를 여러분들 한 곳에 묶어 놓으면 풀어 헤쳤다가 또 이게 따로 반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호주에 있는 한 사람한테, 제임스라는 사람한테 가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만약에 묶어놓지 않는데, 묶어놓지 않았다고 쳤을 때, 묶어놓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 제임스라는 사람한테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돼요? 이 배한테 배에 몇 번 실어야 돼요? 총 9번 실어야겠죠. 근데 배에 싣고 끝나나요? 아니죠. 배가 호주 항구에 도착해요. 그 다음 몇 번 내려야 돼요? 9번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9번 내리는 게 끝이 아니라 트레일러에 또 9번 실어야겠죠. 그 다음에 트레일러가 중간 집화장 가가지고 또 9번 내리고, 중간 집화장에서 또 택배에 또 9번 실어가지고 그 제임스 집 앞으로 가서 그 택배 나르는 분이 9번 또 날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번거롭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얘를 묶어주는 기술이 존재한다면 얘를 묶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일이 단순히 그냥 9배, 뭐 2배 편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엄청나게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제임스한테 보낼 때 어떻게 보내주면 되니까 그냥 한 번만 싣고 내릴 때도 한 번만 그런 식으로 내리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결국엔 객체라고 하는데, 객체는 말 그대로 묶음이에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객체에 그냥 묶을 수는 없고 해당되는 데이터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철수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철수라는 사람이 있고 뭐 민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철수가 가지고 있는 이름, 그 다음에 철수가 좋아하는 뭐 취미, 뭐 철수에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수에 관련된 것들은 철수로 묶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민수에 관련된 뭐 민수가 좋아하는 게임, 그러면 그 민수에 관련된 거는 민수에 관련된 걸로 묶는 게 좋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묶을 필요가 있는 것들은 묶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사람이라는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사람이라는 거는 어쨌든 사람이라는 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죠. 제가 여기다가 let a 사람 1, 제가 a를 붙인 거는 그냥 뭐 버드, 어버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새로 따지면 우리가 새를 봤을 때 여기다가 BIRD, 그죠? 버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버드.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예요? 관념적인 새고, 얘는 내 앞에 있는 새, 그 차이인데 뭐 특정 객체를 말하는 거죠.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A는 무시해도 돼요. 자, 그러면 사람이 지금 총 2명 있는데, 제가 이 사람 한 명한테 홍길동이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남자라는 성별과 23살이라는 나이를 붙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얘는 홍길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5살이라는 요 나이를 붙여주고 싶은 건데, 자, 그러면 제가 A 사람 1이라는 녀석한테 여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정보를 넣을 거예요. 자, 어떻게 넣을 수 있냐? 자, 보세요. A 사람 1한테 여기다가 홍길동이라 쓸 거예요. 좀 크게 볼까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20살. 자, A 사람 25살 홍길순.
A 사람 1. 자, A 사람 2 출력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뭐 나올까요? 제가 집어넣은 대로 홍길동, 홍길순 여 25가 다 나올까요? 아니면 하나만 나올까요? 하나만 나와요. 왜 그렇죠? 자, 변수에는 값을 몇 개밖에 저장 못해요? 자, 는이 뭐예요? 대입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값을 3개 넣었다 해가지고 변수의 값을 3개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는 기본적으로 값을 하나밖에 저장 못합니다. 무조건. 값을 하나밖에 저장을 못하는데, 근데 객체는 좀 달라요. 객체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데, 자, 저희가 어떻게 했을 거냐면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자, 여기다가 는 한 다음에 중괄호를 쓸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객체예요. 자, 근데 그냥 이렇게 쓸 수는 없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체, 그러니까 변수에는 오직 값을 여러분들 몇 개밖에 못 넣는다고요? 한 개밖에 못 넣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뤄야 되는 정보가 여러 개인데, 이름도 있고 성별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 이 세 개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선택하냐면,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정보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이루고 있는 폴더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폴더 하나, 묶음. 얘가 뭐 여기 안에는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도 있고, 뭐 성별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3개로 이루어져 있는 폴더 하나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객체를 여기다가 넣는 건데, 사실 그 변수에다가 객체를 넣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객체를 넣는다는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객체 지향 언어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객체라는 게 만들어지면 이게 어려워요. 객체라는 게 만들어지면 메모리 구조상에 뭐가 있냐면 힙이라는 구역이 있어요. 힙이라는 구역이 있는데, 영어로 HEAP라고 하거든요. HEAP. 힙이라는 공간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힙이라는 공간에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객체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 객체가 뭘 품고 있냐면, 자기 자신만의 고유의 주소값을 가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집 주소가 있듯이, 여러분들 하나도 결국엔 객체란 말이에요. 그죠? 뭐랄까, 그죠? 수현님이라는 객체. 그 다음에 그 수현님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 사람이라 했을 때, A 사람이라는 객체가 있을 거고, 그 이름을 가진 녀석이 주소가 있다는 거예요. 주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주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엄밀히 따지면 이 변수라는 녀석이 뭐가 되냐면 요 주소를 참조하게 됩니다. 참조.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객체 지향 언어로 작동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데, 요 녀석이 주소를 가지는데, 그 주소를 이 변수가 참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참조 변수. 그러면 참조 변수가 하기 때문에 뭘 참조하냐면,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참조를 해요. 그러면 변수가 이 해당 객체의 주소를 참조할 때, 이 객체만 참조하는 게 아니라 그 객체 안에 들어있는 정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뭐를 통해서? 주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같이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해당 변수라 했을 때, 이 녀석이 변수라 했을 때, 그 객체의 주소로 접근하면 그 집 주소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들, 아빠, 엄마, 동생,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또는 그 집 주소를 알면 그 집 주소가 컴퓨터에 있으면 컴퓨터로 접근할 수 있을 거고, 그죠? 그 집의 가구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변수가 결국에는 여기 객체가 만들어져 있는, 객체가 만들 때 그 객체 고유의 주소가 생성이 되는데, 그 주소로 참조를 합니다. 참조.
참조를 해서 여기에 여기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객체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세요. 너무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힙이라는 곳에 객체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그냥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체는 쉽게 말해서 파일들을 묶는 폴더예요. 그 폴더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중괄호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괄호, 소괄호 아니에요. 중괄호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얘는 폴더예요. 그러면 이 폴더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파일을 여러 개 넣을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넣을 수 있냐? A 사람 1에 자, 여기다가 이름 이런 식으로 넣어요. 점 이름. 자, 점 한 다음에 A 사람 한 다음에 점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변수예요. 변수. 뭐라고요? 변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객체 변수라고 불리면 돼요. 객체 변수. 그러니까 객체 변수, 그러니까 일반 변수랑은 달라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let 이름 이렇게 쓴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근데 얘는 객체가 생성됐을 때 만들어지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가 생성됐을 때 만들어져 있는 요 녀석이다. 근데 객체를 만들지도 않고 여러분들 이거 쓰는 건 안 됩니다. 무조건 객체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이 이름 객체의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변수에 홍길동이라는 걸 넣겠다. 자, 지금 제가 이름 같은 경우는 변수라 했잖아요. 변수는 제가 어떻게 지으라? 명사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하다, 이름한다 그런 거 말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뭘로 지어라? 명사적으로 지어라 했죠. 영어로 하면 name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 사람 1에 뭐 성별 아까 뭐였죠? 남이었죠. 그 다음에 A 사람 1에 뭐였어요? 나이. 나이는 그냥 숫자니까 뭐 이렇게 쓸까? 23살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고 출력을 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폴더를 넣으면 사실 객체 변수에는 폴더를 넣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변수에는 모든 객체 지향 언어가 이렇게 작동하는데 이 폴더를 변수에 넣는 게 아니라 이 변수에는 오직 그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주소값을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값을 이 변수가 객체에 들어있는 그 주소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작동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썼잖아요. A 사람 2.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냥 중괄호 한 다음에 중괄호 해서 중괄호 안에다가 바로 넣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름.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얘는 는이 아니라 콜론이에요. 이렇게 넣을 때. 자, 근데 객체 속성과 속성 사이에는 쉼표를 써줘요. 쉼표.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나이 2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출력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보이죠? 지금 오브젝트라 나오는 게 오브젝트가 객체예요. 객체. 그래서 폴더 자체 안에다가 이름이라는 변수, 성별이라는 변수, 나이라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변수예요. 변수예요. 이게 되던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네요. 여기다가 큰 따옴표를 굳이 안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변수, 성별이라는 변수, 나이라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출력해보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나이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쓰기 싫다. 그러면 A 사람 2의 대괄호 문법 해서 여기다가 나이 그 다음에 25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죠.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죠.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출력하는 게 가능해요. 뭐 큰 따옴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작은 따옴표여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할게요. A 사람 3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 A 사람 3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A 사람 3는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인데 나이만 다르다 해볼게요. 나이만. 아니다. 동명이인 하지 말까? 그래요. 성별과 나이는 A 사람 2랑 같다고 해볼게요. 얘도 여자고 이름만 다르다 해볼게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 쓰려면 여기다가 이름, 뭐 임꺽정이라 할까요? 임꺽순 쓰고, 그 다음에 뭐 성별 참고로 심표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 25 이렇게 써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쓰고 출력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라 했어요? 여랑 나이는 이 A 사람 2랑 똑같아요. 나이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는 전개 구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여기 있는 것들을 복사해서 가져오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점점점 A 사람 2 쉼표.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 A 사람 2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복사해서 줍니다. 다시 A 사람 2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 A 사람 3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름만 바꿔준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홍길순 25라는 값이 여기 다 들어오는데 거기서 뭐만 바꿔준 거냐면 이름만 임꺽순으로 수정해 준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개구문이에요. 전개구문. 즉 뭐다? A 사람 2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A 사람 3한테 복사해서 준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폴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 폴더에 있는 그 파일들을 B 폴더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동일한 파일명이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파일 덮어씌우기 하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이라는 파일을 내가 다시 덮어씌운 거기. A 사람 2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에다가 이름이라는 것만 덮어씌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개 구문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뭐 여러분들이 퍼블리싱 작업할 때는 전개 구문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개 구문이구나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게 바로 뭐다? 객체예요. 객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객체를 변수에다가 담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객체를 변수에다 담는 건 아니고 그 변수가 객체가 만들어질 때, 객체는 힙이라는 공간의 메모리 구조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공간을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 주소값을 얘가 참조한다. 그래서 빈 객체를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름과 성별, 나이를 채워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 전개 구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름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객체를 만들 때는 함수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묶는 폴더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자기소개라고 써서 펑션 소가로 중가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기소개합니다. A 사람 3가 자기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A 사람이 3가 자기소개하려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점 자기소개. 이렇게. 그러면 A 사람 3가 자기소개합니다 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다가 A 사람 3 한 다음에 이름 하면 이거는 이제 내가 이름이라는 거를 개명을 하는 거고, 뭐랄까 임꺽정으로 개명을 하는 거고, 이름은 변수예요. 그 다음에 함수는 무조건 뭐다? 이게 함수 실행이잖아요. 함수 실행은 여기 뭐가 뭔다? 소가로 소가. 이런 식으로.
근데 A 사람 3가 자기소개할 때는 이렇게 점 자기소개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 근데 나는 말고 A 사람 3가 자기소개하는 거 말고 여기다가 뭐 임꺽순이 뭐 자기소개합니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백틱 써볼까요? 여기다가 큰 따옴표 지우시고 디스 이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디스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디스는 요 A 사람 3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디스는 A 사람 3인데 그 A 사람 3의 이름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 디스는 이렇게 했을 때 생략이 가능합니다. 디스는 생략이 디스 생략 안 되네요. 이렇게 다른 거랑 헷갈렸어요. 이렇게 반드시 써줘야겠네요.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디스는 누굴 말한다? A 사람 3를 말한다. A 사람 3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다시 디스 뭐라고? 디스는 A 사람 3 이 객체 해당 객체를 말하는 거예요. 해당 객체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끄집어서 자기소개를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내가 뭐 반영을 하고 싶다, 바깥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반영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아니다.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름이 아니죠. 임꺽순이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여튼간에 임꺽순이 자기소개합니다 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